경마는 과학이다. 최첨단 경마 분석 기법 그 총착력은 강타의 데이터 경마입니다. 경마는 과학이다. 최첨단 경마 분석. 네, 안녕하십니까, 강타쌤입니다. 자, 추석 잘 보내셨는지요? 저는 가까운 상하이에 갔다 왔습니다. 중국을 옛날에 청도를 한번 가봤는데 그때는 골프를 치러 갔었어요. 골프를 치러 갔었는데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중국의 제2의 도시, 제1의 도시라고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북경 다음으로 큰 상하이를 한번 갔다 왔는데, 야, 제가 느낀 점은 중국 잘 사는구나. 그거 대국이구나. 이런 거를 새삼 느끼고 온 그런 여행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넓다라는 게 중국을 가보니까 체감할 수 있고 정말 인구수가 많다라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진짜 끝이 없구나. 사람이 정말 많구나. 이런 거를 느낀 중국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앞으로 연말까지 계속적으로 논스톱으로 경마가 시행이 되는데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제 경마를 좀 잘해야 되는 입장이 됐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새삼 이제 마음을 다져 먹고 또 새로운 경마 계획을 세워서 연말까지 어떤 경마를 내가 할 것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경마를 이길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자, 경마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이번 주 금액경마의 전반적인 편성은 외관상으로는 쉬워 보이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상당한 난타전이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추석이 지나고 새롭게 경마가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지에선 배당이 좀 터질 수 있는 확률이 의외로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저는 공격적인 예상을 준비하고 여러분을 맞이하고 있는데 제 생각대로 배당이 좀 와장창 터질지 아니면 안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질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경마는 저는 강타쌤은 상당히 공격적인 예상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할 생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런 측면에서는 강타쌤이 선정한 금액경마 승부처는 자, 금액경마 승부처는 자, 부산경마는 4경주, 5경주, 7경주고 제주경마는 4경주와 5경주를 맞이했습니다. 부산경마 승부처는 4경주, 5경주, 7경주 제주경마 승부처는 4경주와 5경주 자, 이렇게 시행을 할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앞으로 이제 주간경마만 시행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녹화방송을 하고 있는데 녹화방송을 하는 이유는 유튜브를 벌써 2번이나 정지를 먹었어요.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아무 이유 없이 누가 신고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 이유 없이 정지를 2번 먹어가지고 라이브 방송만 하면은 정지를 먹으니까 제가 녹화 방송을 부득이하게 돌렸다는 점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의 생각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 라이브 방송을 하고 싶은데 계속 정지를 먹으니까 못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제주교차 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편성은 전력미숙의 신마와 현군 성장마 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인데 과연 현군 마필들의 상태 우수마인 9번 전설대로 순수 걸음은 상당히 우수하는데 걸음은 우수하다. 지난번 데뷔전 때 모습을 봐서는 걸음은 우수한데 종말에 내측으로 기댑니다. 내측으로 기대면서 자기 능력의 베스트를 발휘하지 못했어요. 이번에도 원효율이가 타고 있기 때문에 직전의 아쉬움을 충분히 교정을 하고 나와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입전개 후에 종말 취임력의 우수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데 내측 기댐이 조금 아쉽지만 상대적인 배팅권의 축으로는 9번 전설대로를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3번 서부 아이콘입니다.
자, 강수환이와 곽석이의 어떻게 보면은 기승술의 차이를 엿볼 수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적해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째를 맞이해서는 강수환이가 입상에 성공을 했고, 지난번 경주 때는 아쉽게 최적의 선입 자리를 잡고도 종반 탄력을 끌어내지 못하면서 아쉽게 3착을 차지했던 마필인데, 요번에는 이제 900m에 첫 도전을 하고 있는 마필이라 과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상쇄해 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지만, 그래도 기본 선입이 가능하고 종반 취입력도 강수환이 같았을 때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라, 요번에는 또 강수환이가 기승을 하고 있고 강수환이가 직조를 하고 나온 만큼 직전 대비 더 나은 능력을 기대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막고는 저는 9번, 3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준점이자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한 마리가 뭐 10번이라든지 4번이라든지 이런 말이 되는 말이잖아요. 10번, 4번 뭐 이런 말들, 7번 같은 말도 되는 말인데, 7번 같은 말도 다 되는 말인데, 이들 마필들이 갈 것인지 아니면 숨어있는 배당마 하나가 갈 것인지, 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가서 한번 고민을 해볼 생각이에요. 저는 배당마 하나를 더 가져가 보고 싶은 심정인데 어떤 결과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기준점은 저는 9번, 3번이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제주교차 1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제 1경주로 넘어갑니다. 저는 야간 경마 싫어요. 너무 피곤해. 전 주간 경마가 좋습니다. 자, 이번 경주시 제가 가장 좋게 보는 마필은 7번 로드 투 클레오라는 마필입니다. 로드 투 클레오 506kg대의 암말이에요. 이 편성이 2세 암말 경주잖아요. 2세 암말 경주인데 506kg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당일 체중이 줄어야만 베스트 컨디션을 보여줄 수 있는 여지는 갖고 있는데, 이렇게 큰 체구를 갖고 있는 마필이 기본 순발력이, 선행력이 상당히 우수하다는 것은 잠재력이 우수하다는 것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7번 노드투 크레오를 가감하게 배팅에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합니다. 자, 이 마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읽어주고 싶은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마필들은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고만고만하고 2번 골든 엠파이어가 지난번 데뷔전에서 바로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인데 요번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니까 역시나 기본 막번호는 9번이 아니죠. 7번, 2번이 기본 막번호로 저는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경주예요. 요거를 기준으로 잡고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들어가는 경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한 마리가 문제인데, 한 마리는 조금 고민이 필요한 경주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안정이냐 배당이냐, 지금 3번이 팔리거든요. 이 3번 위대한 아트가 팔리는데 얘는 무조건 체중이 줄지 않으면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번에 주행검사 때 모습을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잠재력은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체중이 얘도 515kg대의 큰 체구를 갖고 있는 암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종반 탄력 스태미나가 2%가 부족한 것은 체중 문제예요. 군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10kg 이상이 빠지지 않으면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당일 현장에서 체중 관계를 한번 꼭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2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일단 이 편성에서 2번 강한 날에는 안 봅니다. 잘라. 그러니까 저는 왜 2번을 안 보냐면, 능력으로만 놓고 보면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런데 항상 제가 데뷔 당시잖아요. 지금 얘가 몇 전을 치른 말이냐면 4전을 치르면서 2번의 우승을 차지하고, 2번의 우승을 차지하고, 1번의 준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복승률이 거의 75% 정도를 확보하고 있는 마필인데, 얘 이런 애를 안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안 보냐? 저는 사실상 선행력 우수만 있고로 능력만 하는 기준을 잡아놓고 경마를 하는 사람이잖아. 이게 어떻게 보면 경주력 분석의 원천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벗어나는 마필들은 능력마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근간 4번의 경주가 안정적인 전력과 나름 편성상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긴 한데 그 능력이 일정해요. 일정한데 그 일정한 능력 자체가 선행력의 우수함을 베이스로 갖고 있으면서 일정화되면 이편성에서 충분히 입상이 가능하겠지만 선행력이 부족한 가운데 취입력 일변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정한 경주력을 또 나름 우수한 경주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기가 어렵다라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 견시 인기권 전력이지만 이번 강한 날에는 배팅권에서 자르고 갑니다. 더 이상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취지입니다. 자, 반대로 8번 백록 챔프는 선입 전개 능력과 더불어 취입력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고 지난번 경주 때 조정을 거쳤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경주력의 상승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서 상대적인 충마감으로는 8번 백록 챔프를 인정하고 간다. 자, 하지만 이번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는 점이 이번 경주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제 2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요거는 뭐 능력만 3파전 구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2번 샤이닝 윈입니다. 지난번 이전째의 선취인력 모두 동반 상승하는 패턴을 보여줬는데 이 마필도 대가리로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으로 막 놓고 보면 대가리급 능력을 갖고 있지만 만약에 부러지면 이놈이 부러질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베이스 자체가 취입력의 우수함을 갖고 있는 베이스예요. 물론 기본적인 선행력이 양호하기 때문에 배팅권에서 뺄 수 있는 마필은 아니지만 항시 얘기하지만 베이스 자체가 취입력 우수함을 베이스로 갖고 있는 말들은 불안하다. 더군다나 또 마체가 작아요. 430kg가 안 되는 마체이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은 당일날 체중이 늘어야 됩니다. 체중이 늘어야만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편성에서 부러지는 난리가 난다면 2번 샤이닝원이 부러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반대로 4번 에어시티입니다. 등짝이 좀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지난번 데뷔전 때 모습을 보여주면 4번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선행력을 보여줬고 취입력의 우수함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플러스 알파는 이 부분이거든요. 취입력의 우수함을 보여줬고 또 성장의 가능성을 갖고 있고 또 체중도 515kg에서 500kg로 빼갖고 나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 군살도 어느 정도 빠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 측면에서는 4번이 2번을 앞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저는 4번은 상대적인 충막감으로 인정을 하고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어쨌든 2번도 인정을 하지만 당일 체중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체중이 늘면 뭐 당연히 단톡으로 때려야 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 참고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편성에서는 1번과 8번이 대끼리를 형성합니다. 8번과 1번이 대끼리를 형성하고 있는 편성인데 저는 얘는 안 보고 얘는 상대적인 충마로 인정을 한다. 이게 결론이에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1000m에 첫 도전을 하지만 지난번 이전째를 맞이해서 선취인력 모두 동반 상승하는 패턴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지금도 파워감이 계속적으로 보강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마필인 만큼 저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보는 마필이고 또 지난번 경주 때 체중이 많이 늘어났었던 말이에요. 체중이 많이 늘어났었던 마필인데 늘어난 체중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우수한 능력을 보여줬다라는 얘기는 지금의 그 원체중 자체가
오히려 늘어난 체중이 원체중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데뷔 당시에 체중이 좀 많이 빠져서 데뷔를 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난번 경주 때 급격하게 체중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직전 경주에 선출인연 모두 동반 상승하는 그림을 그려줬다는 얘기는 지금의 체중이 오히려 원체중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저는 1번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대치를 높게 봐주고 싶고, 반대로 8번 쌍용백호라는 마필은 8번 이 쌍용백호라는 마필은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배팅권에서 빼버렸어요. 잘라버렸어요. 그러면 왜 잘랐느냐가 중요한 건데, 기복이 일단 심해. 기복이 굉장히 심하고, 또 선행시에 뺐는데 선행을 갔을 때 지난번에 우승을 했는데 이번에도 선행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종반 탄력을 지난번에 급격하게 끌어내었기 때문에 선행을 가도 이번에 취임력의 하강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선행 못 가잖아요. 8번이 저는 선행을 못 간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9번 항해가 있기 때문에 얘가 선행을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8번이 선행을 못 가고 선입전개를 펼쳤을 때는 취임력 측면에서의 급하강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기복마 패턴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불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저는 8번은 안 보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기의 특징은 1번은 상대적인 배팅권의 충마로 인정을 하고 들어가지만 8번은 강력한 인기마로 팔리지만 나는 잡아 빼고 들어간다. 이 부분이 이번 제주교차 3경주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제 3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10만화가 굉장히 좋은 게 있죠. 바로 7번 월드 댄서 캣이라는 마필입니다. 종반에 약간 내측으로 기대입니다. 이 부분이 2%의 불안 요소일 수 있는 마필인데, 전반적으로 기본 순발력과 더불어 선입력까지도 겸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행을 안 가고 못 가고 선입을 쓴다고 하더라도 7번 월드 댄서캣은 다실바가 주행검사를 받았고, 또 다실바가 요 마필이 내측으로 기대는 것도 안다면 직선에 딱 접어들고 선행을 가든지 선입을 서든지 내선을 잡을 거라고, 내선을 잡고서 바로 왼체측을 쓸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측으로 기대는 것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또 교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순수 걸음이 우수한 7번 월드 댄서캣은 신마이지만 상대적인 배팅권에 충마로 인정을 해보고 싶은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럼 뭐 나머지 2두만 가져가는 건데, 여기서는 옥석 가리기인데 저는 1번 같은 말은 안 봅니다. 1번 그레이트 스타 같은 마필은 근간 2번의 경주에서 연속 상승된 전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직전이 정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마필이라 저는 안 보는 마필이에요. 자,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4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지금부터 4개의 승부처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남들은 여기서 다 안정적인 선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겠지만 저는 999까지도 기대를 하고 들어가는 그런 승부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배팅을 준비하고 있는 소주값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제주교차 4경주 소주값 승부처입니다. 팔리는 마필이 뭐예요? 일본 지고지상. 저는 이 마필 잘랐어요. 왜? 지난번에 1000m에 첫 출전을 한 것이 승급전이었습니다. 그것도 선행이 아닌 선입 최적 전개를 펼치면서 선전을 했어요. 그러면 데뷔 후 2번의 경주에선 선행을 나갔거든. 그런데 지난번 경주 때는 선행력의 급상승을 끌어내고도 선입 전개를 하고서 또 종반 단력까지도 끌어내면서 우승을 차지해서 지금 3연승을 구가하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마필이 3연승을 구가하니까 대가리로 팔리는 건 당연지사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너는 왜 뺐냐? 만약에 지난번 경주를 선행을 나서서 이 마필이 1순을 했다면 저는 봤을 수도 있어. 그런데 데뷔 후 2번의 경주에서 선행을 갔던 말이 지난번 3전째를 맞이해서 더군다나 승급전에 거리 들었는데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선입전개를 펼친 게 문제가 아니라
그때 당시 선행력이 거의 정점을 끌어내는 선행력이었어요. 그런데 선행을 못 가고 이 선입을 썼다는 얘기야. 그러면 선행력도 그야말로 맥시멀로 끌어낸 거죠. 그런 가운데 이 종반 취임력까지도 끌어냈다는 얘기는 지난번 경주가 거의 저는 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예를 들어서 3착도 할 수 있고 2착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빼버렸어요. 왜냐하면 얘도 마찬가지야. 왜 얘 일을 왜 그러면 너가 이 3연속을 구간에 1번을 뺀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이게 취입 베이스의 우수 능력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취입력이 우수한 베이스로 깔고 가는 능력마들은 믿으면 안 된다. 이게 제 경마의 철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언제든 부러질 수 있는 준비를 갖고 있는 마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감하게 이를 빼고서 저는 999 승부를 들어갈 겁니다. 999 승부를 들어가고 그나마 인기면 중에서 가져가는 말은 4번 선봉 여명이라는 마필인데 요 마필은 가져가 보고 싶은 마필입니다. 자, 지난번에 1000m에 첫 도전을 했는데 선행을 나서서도 종반 탄력이 2%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쉬움을 겪었던 마필인데 이번에도 선행 내지는 선입 최적 전개가 보장되어 있고 나름 취임력도 우수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포지션에 이점을 갖고 있는 4번은 배팅권에 필히 안착을 시킨다. 자, 그래서 요 마필과 더불어 딱 3두만 갖고 가서 99까지 기대를 하고 들어가는 소주값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제 분석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뭐 제가 공부한 대로 강력하게 한번 붙어볼 생각이에요. 그래야 미련이 없지 않겠습니까? 자, 다음은 부산 제4경주 마개부 승부처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경기는 마개부 3복승 3방을 때리고 들어가는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팔레기는 무한나르샤가 팔립니다. 자, 지난번 경주 때 근간 2번의 경주에서 바닥을 때려놨는데 서승훈이 등짝이라고 팔리는 건지 왜 팔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능력은 인정을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능력은 대가리급 능력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요 마필이 선행력이 아주 우수한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번 경주 때 나름 경주력 상승을 끌어낸 건 취입력의 향상을 보여주면서 나름 경주력의 향상을 끌어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선행력이 우수하지 않으니까 취입력을 끌어내지 못하면 입상을 하기 힘들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번에는 간 모양 패턴을 갖고 있어서 선행력은 하강을 하는데 선행력은 상승을 하는데 취입력이 하강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행력이 상승을 해더라도 선행력이 우수한 마필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얘가 입상을 하려면 베이스 자체가 취입력의 상승을 끌어냈을 때 입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말인데 요번에는 주특기인 취입력이 하강을 하니까 전체적인 경주력이 하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시에 서승훈이 아니라 서승훈이 할아버지 같아더라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 말이라서 가감하게 잘랐어요. 가감하게 자르고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7번을 자르고 들어갔기 때문에 과연 충만은 누구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전혀 안 팔리는 배당말을 대가리로 놓고 때리고 들어가고 이번 경시에 그나마 인기마 중에서는 5번 라이크 드래곤이나 마필이 가장 안정적이고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5번 라이크 드래곤은 단통으로 때리고 들어가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3복 3방을 준비한 제대로 된 고배당 단통의 3복을 기대하는 마개부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5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경기는 유튜브 승부처입니다.
능력만 보면 8번 청룡시대를 충마로 가져가야 되는데 얘를 가져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8번이라는 말을 전략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방에서 넣었다 뺐다를 하려고 갖고 있는 그런 전략마 성격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3책 정도는 올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승부를 전격적으로 이빠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얘를 충마로 놓고 때리지 않습니다. 배팅권에서 뺄 수는 없는 말이죠.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에요. 이 편성에서 뭐 빼기는 진짜 어려운 마필이죠. 자, 그런데 요번 경시 인기만으로 팔리는 9번 니드마고라는 마필 잘랐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대가리 놓고 때렸던 마필이에요. 근데 이번에 잘랐습니다. 왜 잘랐을까? 지난번 경주 때가 거의 제가 보기엔 맥시멈의 능력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속 상승된 전력을 보여줄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지난번에 경지력 상승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대가리를 놓고 때린 마필인데 요번에는 지난번이 거의 맥시멈의 정점을 찍었던 말이기 때문에 꼬꾸라질 가능성이 높다. 자, 그래서 9번은 아예 자르고 들어가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요번 경주 이 유튜브 승부처의 충마는 실질적인 능력마, 즉 배당마를 배팅에 축으로 놓고 단통도 전혀 안 팔리는 이 배당마를 때리고 들어가고 아까 얘기했던 8번은 배팅권에 안착을 시키고 나머지도 배당마를 가져가서 전체적으로 고배당 단통을 기대하고 들어가는 유튜브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제 5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경주는 재테크 승부처입니다. 자, 재테크 승부처. 자, 일단 팔리기는 5번 브리드 소리 팔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 5번은 사실 들어올 수도 있는 말이고 부러질 수도 있는 양면성을 구가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거는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거는 본인의 생각이야. 그러니까 결과만 갖고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은 멍청하다는 등 뭐 이런 막건을 어떻게 뺄 수가 있냐는 등 이런 소리를 하면 저는 그 사람이 양아치라고 생각합니다. 왜? 어찌 됐든 그 사람이 이런 이유를 갖고 이 말을 뺐다. 아니면 이 말을 가져갔다. 이렇게 정당한 이유를 갖고 얘기했을 때 그 말이 설득력이 있으면 그 사람의 말대로 하면 되는 거고 그 말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 말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리 그렇게 공개를 한 사람을 놓고서 그 결과만 놓고 얘기를 그 결과가 잘못됐다고 해서 뭐라고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그건 양아치 아닙니까? 자, 5번 브리도설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선행력의 우수함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선행력 우수만 있고로 능력만데 이 부분에 어느 정도 일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말에 대해서 검증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1200에서 1600으로 거리가 올라갔어요. 이게 1700이기만 해도 어떻게 보면 가져갈 대가리를 놓고 때렸을 수도 있을 거야. 그런데 직선거리가 긴 1600에 이걸 붙였다는 얘기는 선행력의 우수함으로 해서 선행을 나설 수 있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얘를 따라갈 수 있는 말들이 5번이 선행을 간다고 하더라도 7번이 바벨 트로페오라든지 10번 프라잉 챔피언이라든지 이런 마필들이 얘가 선행을 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압박 구도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 그렇게 되면 직선거리가 길기 때문에 취입력의 하강 가능성이 높은 5번 브리도설이 과연 1600을 버틸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이 든 거예요. 못 버틸 것 같은데? 왜냐면 얘네가 능력이 없으면 버티겠지. 바로 따라가는 애들이. 근데 얘네들은 가속이 붙을 거라고, 추진력이 우수한 말들이니까 선행은 얘가 나가더라도 뒷직선에서 바로 압박 구도로 갈 거라고. 그러면은 5번이 내가 봤을 때 막판 그 직선거리가 긴 1600에서 버틸 수가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회의적인 부분이 생각이 들기 때문에 누가 봐도라도 능력만하고 생각할 수 있는 5번 브리즈스를
저는 과감하게 자르고 갔습니다. 그러면 이 5번이라는 이 마필을 단순히 거리 적응력에 따른 불안 요소로 인해서만 자를 수는 없는 거잖아. 왜냐하면 대안을 갖고 있느냐. 얘가 불안한 건 인정해. 그러면 얘를 이길 수 있는 대안마가 있느냐. 이거를 얘기할 거 아니냐고. 그럼 대안마 있어? 그러면 네가 그래, 네 의견에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줄게. 그럼 대안마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대안마를 가감하게 삼복에 대가리로 놓고 때릴 겁니다. 전혀 안 팔리죠. 이게 배당마예요. 그러니까 이놈을 놓고 때리기 때문에 얘를 자르고 간 거야. 그리고 뭐 나머지 아까 얘기했던 뭐 7번, 10번 이런 말들은 바닥에다 당연히 깔고 가는 말이잖아요. 얘네들이 얘를 죽이는 말이니까. 얘네가 선전을 안 하면 얘는 안 죽어. 그러니까 저는 7번, 10번이 압박구도로 5번을 이겨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니까 7번, 10번을 당연히 가져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편성은 재테크 승부처리에서 강력하게 때려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6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1110m에 첫 출전을 하지만 이번 명품 명장은 배팅권에 그래도 안착을 시키고 갑니다. 약간은 전형적인 기복마 패턴을 갖고 있다는 것이 불안 요소일 수 있지만 나는 선취인력을 모두 겸비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 명품 명장은 상대적인 충막감으로 인정을 합니다. 자, 여기 1번 천년 약속도 저는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2번, 1번은 기본 막건으로 저는 가져가 보고 싶은 편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한 마리가 누구냐? 이걸 물어보는 경주. 이건 배당마를 가져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제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제 6경주입니다. 이 경주는 은근히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외곽 게이트에 있는 12번 노드 투 스프링은 인정을 하고 간다. 12번이 이제 게이트가 불리하기 때문에 선행이 아닌 선입으로 과연 자기 능력의 베스트를 끌어낼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2%의 불안 요소는 안고 있죠. 그럼 다른 말은 없느냐고. 다 똑같아. 조건 자체는. 어차피 얘는 선행도 갈 수 있는 말이고 선입 최적 정례가 보장이 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 얘한테 키포인트는 뭐냐? 종반 탄력 끌어낼 수 있어. 그래, 게이트가 외곽이라서 선행 못 갈 수 있어. 그러면 선입 전개를 하면 뭐 어쨌든 3번매 4번매는 따라갈 수 있는 말이니까 어떤 조건이라도 그러면 그 조건 속에서 추임력을 끌어낼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거든. 게이트의 불리함을 극복을 하려면.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인정을 하고 추임력을 끌어낼 수 있다라면 대가리도 놓을 수 있는 말이고, 추임력을 끌어내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선입 전개를 펼치면서 못 끌어낸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얘는 잘리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판단을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다. 왜? 인기만 모두가 기복 인기마입니다. 이 편성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12번도 기복형 마필이라 볼 수도 있지만 근간의 행보가 좋기 때문에 저는 12번을 상대적인 충막감으로 읽어주고 싶은 마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고, 8번 해운대 파워가 강력하게 팔리죠. 그러니까 8번이 강력하게 팔리고 있는데 빼기도 쉽고 넣기도 좀 그런 말이야. 왜 그러냐면 얘는 선행력도 기본을 갖고 있는 말이고 취임력도 기본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간 2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된 전력을 보여줬거든. 그러니까 요번에는 다시 한번 경주력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라는 판단하에 상대적인 충막감이라고 해서 팔리는 마필인데 과연 우리가 기대한 만큼 그렇게 띄워줄 수 있느냐, 이건 띄워봐야 하는 거잖아요. 왜? 근간 2번에 워낙에 부진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부진으로 인해서 이번에는 능력 신장을 끌어내겠다, 힘의 비축을 갖고 있는 말이니까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밖에 안 되는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상 12번보다 8번은 더 불안 요소를 안고 있는 말이라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2번, 8번을 기본적으로 가져가지만 부러지면 난 얘가 더 부러질 확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편성이라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12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보고 있는 말이고. 그러니까 인기만 접전 구도이고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7경주 들어갑니다. 5번 캐논항우. 강력하게 팔리죠. 그러니까 5번 캐논항우가 선행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대가리 놓고 때릴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5번은 뭐 어쨌든 들쑥날쑥한 퐁당퐁당식으로 뛰고 있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선행을 가더라도 지난번에 부러졌듯이 선행이 문제가 아니라 얘는 주기가 문제라는 얘기야. 선행을 가면 부러지지 말아야 되는데 선행을 가고도 부러지잖아. 이 얘기는 뭐냐면 종반 뚝심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느냐. 즉 주기적으로 입상을 할 수 있고 어떤 시점에 의해서 능력 발휘가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연속 입상은 힘든 마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대가리도 될 수 있지만 부러질 수도 있는 마필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대가리라고 볼 수는 없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대가리로 볼 수 있는 놈은 누구냐? 남조로입니다. 얘가 선행을 갈 수도 있어요. 얘가 선행을 가면 5가 꼬꾸라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키를 갖고 있는 경주지 얘가 키를 갖고 있는 경주가 아니야. 그러니까 키를 갖고 있는 놈은 얘라고 얘. 6번 남조로라고. 남조로가 선행도 갈 수 있고 선입전개를 하는데 굳이 현진이가 뭐 똥탕 튀기면서 선행을 갈 필요는 없잖아요. 왜? 어차피 압박으로 갈 거 아니야. 얘가 선행을 가버리면 5가 가만히 있겠어요? 계속 밀어붙이겠지. 그러면 오버 페이스를 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현진이가 머리가 있는 놈이면 이걸 갖고 굳이 선행을 갈 이유가 없는 거잖아. 그러면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5가 선행을 가지만 6번이 5를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저는 이 편성은 6번, 5번이 기본 막건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부산지 7경주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강타쌤의 마지막 승부처인 빅토리 승부처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자, 999 노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999가 되냐? 그러니까 이 편성은 삼촉 동자가 때리더라도 2번, 10번은 안 빠지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5번은 사실상 승급전이니까 얘는 부러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리고 또 선행 못 가면 부러지는 말이니까 5는 빼놓고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2번, 10번은 누가 보더라도 꼭 갈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번 스피드 톱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 선행력의 하강을 보여주고 선입전개를 한 뒤에 종반 추임력의 급상승을 끌어내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경주가 사실상 경주력의 상승을 이빠이 끌어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이번에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거든. 그러면 조정을 거쳤을 때 그 능력 자체가 입상에 성공을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얘가 안 된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편성이야. 안 본다라는 의미로는 얘기할 수 있지만 덜 보고 안 본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안 된다는 때려 죽여도 안 되는 말이죠. 되는 말인데 지난번 경주가 맥시멈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거친다면 부러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가감하게 잘랐습니다. 자, 다음은 10번 이치 오케이입니다. 10번 이치 오케이. 자, 10번 이치 오케이는 직전 경주가 정점이냐. 지난번에 선행 나가서 1순을 하면서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인데 이번에 선행을 갈 수 있느냐. 난 못 간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8번도 빠르고 11번도 빠르거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선행을 못 가고 선입을 펼친다면 지난번 경주 때 선행으로 일구어낸 능력이 정점으로 봐주고 싶은 마필이라서 10번도 나는 불안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성이에요. 그러면 2번, 10번이 네임밸류로 강력하게 팔리는 편성에서 얘네들을 쉽게 자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2텐을 가져가는 식으로 하겠죠. 그리고 2텐이 들어오면 강타쌤한테 그렇게 얘기하겠죠. 야, 네가 무슨 용가리 통뼈도 아니고 남들이 다 보는데 너만 안 보냐? 그러고서 뭐 거지 같은 말도 그 바닥에서 오는 말들 가져가가지고 그게 뭔 승부처냐 그게.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비당을 맞추기가 힘든 거야. 그러니까 항상 예측이라는 거는 나만의 예측이잖아. 너는 무슨 근거를 갖고 이렇게 할 거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면 2번 10번 대신에 네가 세게 보는 말은 누군데? 한 마리만 얘기해봐. 저는 4번 천하자유예요. 얘가 2번 10번은 이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마필은 기본적으로 선행력도 끌어낼 수 있는 말이고 선입전개가 가능하고 종발 탄력도 끌어낼 수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근간 3번의 경주에서 상당히 안정적이고 우수한 능력을 보여주었던 마필이라 승급전을 맞이하고 있다 하더라도 4번은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배팅권에 세게 봅니다. 4번을 오히려 2번, 10번보다 얘네들은 약간 기복을 보여주는 말이고 4번은 근간 3번의 경주에서 안정적이고 우수한 능력을 보여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평균 타로 보더라도 4번이 2템보다 센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4번을 이 편성에서 가져가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딱 3마리만 갖고 999를 노리는데 4번은 그나마도 좀 팔리는 말이죠. 나머지 2도. 이 나머지 2두는 전혀 안 팔리는 완전히 깡바닥 배당말을 2두, 2두를 더 가져가서 이렇게 3마리를 합쳐서 999까지 기다려라도 하고 들어가는 빅토리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8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근히 어렵습니다. 능력대로 가면 7구를 가져가야 되는 거야. 능력, 경주력의 우선순위로 가져가면 7구를 가져가야 되는 거고 만약에 포지션이라는 측면으로만 놓고 오면 7, 6을 가져가야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7번은 공통분모니까 동백여신은 상대적인 충마로 읽어줄 수 있는 말이지만 9번 같은 말은 왜 경주력만 보고 포지션을 안 보느냐. 얘가 선행 갈 수도 있는 말인데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지난번에 극단적으로 선행력의 하강을 보여주면서 추임력을 끌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극단적인이라는 표현을 썼잖아. 그러면 이번에 얘가 선행을 가려면 선행력을 오부지게 끌어내야 되거든. 왜냐? 지난번에 극단적인 선행력의 하강을 보여주고 극단적인 추임력으로 얘가 아쉽게 3착을 차지했단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번에 얘가 선행을 가려면 극단적인 선행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과연 선행을 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있고 무조건 어떤 전개를 하더라도 선행 외에는 답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야. 왜? 추임력이 무조건 하강을 하니까. 그러니까 9번에 대해서는 저는 이 편성에서 불안한 인기마로 저는 보는 말이야. 그래서 얘를 가감하게 잘랐는데 얘가 입상을 하면 또 강타 또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들이 다 보는 마필 혼자 안 봤다고? 저는 9번은 이런 의미에서 안 보는 마필이에요. 자, 다음은 부산제 8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11번 크러치 위너라는 신마. 이거 어떻게 생각할 거냐? 이게 이제 강권이죠. 셉니다. 1억 2,700만 원이 고가의 마필이라서 보는 게 아니라 이 주행검사 시 우수한 선행력을 보이며 선두권을 형성했다는 얘기.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선행력이 우수한데 선입이 돼. 이미 선입이 보장이 돼 있고 여기에 또 추임력의 우수함까지도 겸비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편성에 따라서 내가 선행력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선행력을 조금 늦추더라도 되고 조금 빨리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지난번 경주가 사실상 주행검사라는 걸 감안을 했을 때 요번에 데뷔전을 치르면 더 능력을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말이라서 저는 11번 클러치 위너라는 신마는 거리가 1400에 출전을 하고 있지만 사이즈 측면에서 또 잠재력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마필이라 저는 상대적인 충만감으로 인정을 하고 들어갑니다. 자, 여기 1번 운주 챌린저라는 마필입니다. 기복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강을 하다 다시 급상승을 하고 공백 이후 근간 3번의 경주에서 나름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인데 요 마필을 그래도 배팅권에 안착을 시킨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1번, 1번이 기본 막권처럼 인정을 해주고 나머지 한 마리가 문제인데 요번 경시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말. 요 배당마 1두를 하나 더 가져가 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딱 3마리를 때리고 들어가는 그런 경주로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타쌤이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자, 내일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길 바라겠고 저 역시도 현장에서 멋진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 대성하시기 바랍니다. 강타쌤 물러갑니다. 충성! 화이팅 하십시오. 자, 내일 모두 화이팅 하십시오. 강타쌤 물러가겠습니다. 경마는 과학이다. 최첨단 경마 분석 기법 그 총착력은 강타의 데이터 경마입니다. 경마는 과학이다.